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대형주 분석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전일에 삼성전자를 살짝 빼먹어서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전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 이거를 먼저 보고 7만전자가 살짝 이탈을 해서 69,900원에 끝났어요. 그렇지만은 요 지금 삼성전자가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요 그림을 보면 지난번에 이제 7만원 이하로 살짝 내려온 날이 있긴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내려온 날이 있었는데 종가상으로는 웬만하면 7만원을 다 지지를 했었다. 그런데 이 살짝 아침에 이제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이제 그런 날이 있었기 때문에 전일에도 이제 7만전자를 마감을 하나 싶어서 내려왔지만 마감 하나 봤더니 이제 100원 차이로 한호가 차이로 이제 7만원으로 못 올라서긴 했지만 예, 오늘은 또 바로 시가가 이제 갭을 떠서 그러니까 7만원 밑으로만 내려가면 외국인들은 지네가 팔아놓고선 올라가면 지네가 팔아놓고선 7만원 밑으로만 내려가면은 7만원 위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이 외국인의 매수세는 들어온다. 자, 그래서 보니까 오늘 7만원 전일에 빠졌던 게 있어서 그런지 오늘은 이제 외국인 기관에서 둘 다 쌍끌이로 들어와 주면서 양봉으로 7만원 위로 싹 올려주는 모습이 나와줬다. 지금요 지수를 보면은 거의 하루살이입니다. 3000포인트 이 부근에서 3000포인트 깼다가 다음날은 또 올렸다가 또 깨요 올려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전저점 부근까지 다 내려놓고 봐요. 제가 어제 이 지수를 보면서 지난번에 10월 달에 최저점이었던 2901.51포인트 자, 이 저점을 전일에 낮게 출발했지만 양봉을 그려주면서 올렸다. 이것은 이제 저점을 찍는다는 일단 기술적인 분석을 했을 때에 이 캔들의 모양이 갭 하락해서요. 갭으로 뚝 떨어져서 올라가는 양봉이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이 다음날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갭으로 떨어졌다가 갭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아일랜드 갭이라고 해서 이렇게 섬이 육지가 이렇게 있으면 섬이 이게 뚝 떨어져 있어요. 예? 여기가 이제 바다예요. 그런 것처럼 이 캔들 하나가 이거 봐요. 캔들이 이제 그렇게 모양으로 보이죠. 이렇게 위에 하고 아래 하고 이게 뚝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여기 공간이 이제 비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처럼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랐을 때 여기 이제 이렇게 양봉으로 딱 그려져 있고 전저점을 또 정확하게 지지하고 있고 자, 이런 모습이 나와주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반등은 오늘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대로 오늘 또 이제 양봉이 나와주면서 올라줬고 삼성전자도 당연히 똑같이 이제 갭을 띄워서 양봉으로 한 1%가량 올라주면서 다시 7만전자에 복귀를 하는 모습이다. 자, 그러니까 어제 6만전자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에 막 이 어떤 그 박스권의 추세를 깨고 막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양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런데 역시 이럴 때만 외국인이 또 살며시 조금이나마 들어와 줍니다. 또 기관에서 이제 들어와 주면서 일단 주가는 7만원 위로 안착을 했고 자, 이게 중요한 거는 72,200원이죠. 이 박스권의 최상단 꼭지점. 자, 여기 부근에서 올라갈 때 거래량이 두 번 다 이렇게 좀 많이 나왔어요. 다른 때 거래량보다도 그죠? 최근의 거래량들보다도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요 윗꼬리를 딱 달았던 요 72,200원 부근이다. 그럼 요 72,200원을 어떻게 하든지 삼성전자가 빨리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슬슬 이제 지수가 반등이 나와요. 그래서 3,000포인트 위로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 갖춰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렇게 올라가게 돼서 또 72,000원 부근에 갔다가 뭐 조정을 받더라도 7만원대 위에서 조정을 받고 있으면 60일선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제 60일선이 내려오는데 21선까지는 일단 이렇게 밀집시켜 놓는 것은 좋아. 근데 60일선이 요번에 72,000원권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다 이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잘 봐요. 요때도 보면 올라왔어. 이때도 똑같이 팍 떨어졌다가 5일선 타기 또 10일선 타고 21선 타고 타 21선도 내려오고 11선도 내려오고 5일선 다 내려와 가지고 내 밑으로 다 집어넣어 놓고선 이평선을 다 밀집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60일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대형주는 여러분 21선은 일단 단기적인 추세를 나타내니까 추세선으로서 중요성이 여기지만 대형주는 60일선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60일선은 뭐예요? 실적선이라고 불러요. 실적선. 3개월마다 1, 4분기 그죠?
한 분기가 3개월이죠. 그 60일선이라는 건 60일은 3개월을 나타내잖아요. 3개월을 나타내요. 왜냐면 한 달에 20일이니까 한 달에 30일이 아니에요. 토요일, 일요일 빠지니까 60일. 그래서 60일선이 3개월을 나타내. 그 3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보다도 높냐 낮냐. 그러면 실적이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이런 개념으로 또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실적은 맨날 좋지. 맨날 좋은데 이놈의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거 일부러 지금 묶어놓고 있어가지고선 안 올리는 거잖아요. 지네가 싸게 살라고. 개미가 올 초에 왕창 사가지고 저 9만 원에 8만 원에 개미들이 왕창 사 있으니까 쭉 내려가지고 개미를 털고선 가려고 지금 안 좋다 그러는 거잖아요. 실적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에 발맞춰가지고선 뻔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방송에서는 얘기를 그냥 안 올라가면 또 나쁘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올라가면은 더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내려가면 더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맨날 그렇게 진짜 외국인들한테 사주를 받나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렇지만 그냥 우린 분석하는 대로 수급 들어오고 분석 나오는 대로 그리고 결과가 얘기를 해줍니다. 결국은 삼성전자가 이거 월봉으로 봐봐요. 결국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히 계속 쭉 올랐어요. 결국 보면은 근데 어떻게 돼요?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가 떨어졌다. 떨어져야지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거 올라가요. 이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당장 안 가니까 이제 이걸 사실 봐야 돼요. 결국은 뭐 이거 이제 월봉, 연봉 이건 1년짜리 캔들 하나가 1년이에요. 그러면 보면 어떤 해는 조만큼밖에 안 움직이는 해도 있어요. 되게 안 움직였죠. 와, 1년 동안 움직인 게 한 뭐 3,000원 움직였어. 3,000원. 1년 동안 움직인 게 10,000원도 안 움직였어. 10,000원도. 그러니까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거예요. 1년 동안 98,000원까지 왔다가 또 70,000원까지 내려왔다가 1년 동안 왔다 갔다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거죠. 점점점 변동성은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에 그만큼 참여하는 인구가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한 주에 뭐 100만 원, 와 100만 원 하네. 그랬더니 200만 원 가요. 그때 뭐 250만 원을 간대.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개미들이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이제 주식 할까라는 생각을 보통 하는데 1,000만 원 갖고 있는 주식 개미가 삼성전자를 사겠어요? 200만 원, 250만 원인데 세 주밖에 못 사. 세 주. 255만 원 그러면은 세 주밖에 못 사잖아요. 네 주도 못 사. 250만 원이야지 딱 네 주 사는데 251만 원만 돼도 세 주밖에 못 사요. 네 주도 못 사.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간다. 그래서 지금 보면 월봉으로 보면 20선이요. 20선. 21선이 아니고 20월선이겠네. 20월선. 20개월 선이네. 20개월. 20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에 여기 노란 선이 지금 거의 있어요. 그러니까 20개월 선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반등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하루치를 놓고 보면 이렇게 막 100원 올랐다, 뭐 100원 떨어졌다, 막 이러면서 일희일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시라. 결국은 올라간다. 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언제 올라가고 어떻게 되는 건가? 하루하루 분석해 가면서 아, 이제 올라갈 때가 돼 가는구나. 아, 여기를 돌파하면 올라가겠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잘 봐요. 얘기가 이제 좀 잠깐 딴 데로 샜는데 지난번에 요 외국인이 만들었던 기준봉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봐봐요. 요 봐. 요 캔들은 누가 만든 거예요? 외국인이. 요 캔들은 누가 만든 거예요? 기관이. 그 다음에 요런 캔들 누가 만들었어요? 다 외국인이 만들었어요. 제일 중요한 봉은 뭐예요? 요 캔들의 요거. 예. 요게 핵심 봉이에요. 왜냐? 여기서 거래량이 뿅 튀어나왔으니까 고만고만 하던 거래량이 뿅 튀어나오면서 5일선을 딱 받쳐 올려주는 중요한 기준봉이 요게 기준봉이야. 자, 그럼 봐봐요. 요게 기준봉인데 기준봉의 요 하단을 안 깨고 박스권을 이렇게 딱 만들었죠. 만들고 있으면서 뭘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 초록색 선, 요거 60일선을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이거 60일선 넘으면 시세 나온다. 올라간다. 근데 60일선 맞고 떨어질 수도 있다. 왜냐? 이게 강력한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게 60일선이니까. 왜? 대형주는 60일선, 즉 3개월마다 실적을 나타내는 이 실적선이라고 불리는 60일선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정확하게 60일선 딱 만나니까 이때부터 딱 떨어져요. 그러면서 외국인이 이날부터 팔기 시작하는데 이때 자기네가 샀던 것을 한 방에 깨면서 갭으로 떨어뜨리면서 그냥 쫙 떨어뜨려요. 야, 이런다니까. 어때요? 희한하게 60일선 딱 맞으니까 60일선도 여봐요.
지금 노란색 박스권의 요 상단 딱 그죠? 딱 요 상단을 만들어 놓고 상단까지 기다려 내려올 때까지 쫙 내려와 딱 만나는 순간 뿅 튀던지 아니면은 뿅 아래로 튀던지 둘 중에 하나.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에는 아래로 이제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락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슬금슬금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박스권 만들고 있죠. 그런데 이제 60일선이 슬금슬금 내려와요. 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또 72,000원권으로 60일선이 이렇게 좀 있으면 내려오겠죠. 똑같죠 지난번이랑 이때 모양하고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요번에 60일선 맞고 떨어지면 어떻게 돼? 떨어지면 이제 다 7만 원이 아니고 6만 전자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지 않고 요번에는 뿅 하고 올라갈 확률이 많다. 왜냐? 지금 1단 하락, 2단 하락, 지하 1층, 지하 2층까지 팠어요. 더 이상 지하로 내려갈 따위도 없다. 그렇다면은 요번에 60일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왜냐? 연말 랠리가 나오니까. 연말 랠리, 산타 랠리 요게 언제 나오냐? 12월 달에 나오잖아요. 그럼 11월 달 동안 삼성전자가 요 7만 원대만 잘 유지를 하고 7만 2천 원, 1천 원 요 사이에서만 있어 준다면은 60일선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7만 2천 원대 넘어가면서 60일선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지난번 이때 외국인 쭉 들어왔었던 자리예요. 이 노란색 요 첫 번째 지하 1층까지 지하 2층에서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요 중심선 121선 그다음에 요 78,000원 정고점 자 이분까지 싹 다 이제 돌파해 주면은 이제 8만 원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연말 내릴 때 얼만큼 삼성전자가 땡겨 줄 것이냐 그걸 한번 기대해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제가 이제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60일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이 고비마다 7만 전자 깨졌는데 그러는 순간마다 외국인이 살짝 들어와 주면서 어떻게 해요? 7만 원은 깨지는 건 나도 바라지 않아. 7만 원 일단 지켜줄게. 요렇게 지금 액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요 60일선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요. 자, 하이닉스. 자, 오늘은 지수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코스피는 다시 이제 3,000을 위해서 열심히 또 올라가고 오늘 또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지수가 안 좋을 때도 꾸준히 이제 이렇게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쭉 들어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한 20%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어때요? 중심선이 이제 슬슬 내려오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쯤 와서는 이제 좀 쉬어갑니다. 오늘 외국인이 냅다 팝니다. 왜? 지수가 나오는데도 지수가 반등을 하는데도 다른 코스피 이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도 오늘 양봉이고 뭐 현대, 삼성, SK 이런 대형주들 일제히 오늘 다 양봉이에요. 웬만하면. 그런데 하이닉스는 내렸다. 시가는 일단 플러스로 시켜놨지만 내린다. 왜?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좀 차익 실현하겠다는 의지예요. 지수와 상관없이 끌어올렸었어요. 그동안 하이닉스는. 지수가 3,000포인트 밑으로 막 빠지는데도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이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제 좀 팔자. 그래서 일부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는 모습이다. 그래서 차익 실현이 조금만 나와도 주가는 팍팍 떨어진다. 자, 왜냐? 그만큼 SK 하이닉스는 외국인 거예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외국인 거야 그냥. 외국인이 그냥 좌우를 하는 거예요 주가를. 물량을 외국인이 제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하이닉스 막 빠지거나 그건 아니에요.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일단 얘는 60일선을 돌파시켜 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난번 박스권 요 외국인이 쭉 지네가 들어왔던 요 박스권 그다음에 또 박스권 돌파를 갖고 상단선을 높이고 있다. 자, 그래서 좀 지지를 받고 중심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고 120일선도 내려오고 있는데 바로 올라가도 좋지만 좀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올라가면 연말에 다시 한번 연말 랠리를 위해서 힘을 모았다가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자, 그러면서 SK 하이닉스는 일단 상승분에 따른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와주고 그렇지만 이 박스권에 정확하게 10만 2,500원 자, 요 박스권 하단 요 안에서만 있어주면은 일단은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일단 조정 후에 반등을 주려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다. 자, 다음 이제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이 박스권을 깨서 걱정을 했었는데 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깼다가 오늘 바로 반등이 나와서 복귀가 되면 오히려 깨는 지지가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박스권 위로 안착을 했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시 열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오늘 지수가 반등을 해주면서 현대차도 다시 20만 5천 원 위로 이제 올랐으면서 이렇게 박스권 하단, 요 가격이 중요하죠. 여기 지난번에 저점을 쫙 잃었던 요 자리들, 이런 자리들을 어떻게 해요? 딱 다시 이제 올라섰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중요한 거는 빨리 5일선이 내려오면서 5일선 위에 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21선 위에 타야 되고, 21만 원 위로 이제 이런 식으로 복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트라이를 해야 되는데, 요번에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지난번처럼 뭐 올랐다가 막 줄줄줄 떨어지고 또 올랐다가 줄줄줄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지수가 좀 별로인 때도 현대차는 지금 어쨌든 이 박스권을 깨는 지지가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버티면서 이제 반등을 주고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캔들이 꼭지점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캔들 이 꼭지점을 여기 못 넘었단 말이에요. 못 넘었는데 이번에 이 양복이 나오면서 요 박스권 위로 다시 안착을 하고 다시 힘을 내게 되면은 연말에는 한번 좀, 그러니까 결국은 지수가 지금 찌질찌질한 이유가요. 지금 3,000포인트 위로 올려놓고 나가지고 올라가면은 얼마나 또 올려야 돼.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가려고 그러면 지수를 확 떨어뜨려. 그리고 연말에 쭉 올려가지고 3,000을 넘게 돼. 그러면은 오르기는 오른 거잖아. 생색은 생색대로 내지만 별로 티는 안 나는, 별로 안 좋죠. 그렇게 지금 외국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말 랠리가 나오는데 랠리가 쭉 나오긴 나와. 근데 이게 이 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확 떨어뜨렸다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오르긴 올랐는데 이만큼의 폭이 똑같이 오른다 그러면은 떨어뜨렸다가 올려놓으면은 이 오른 폭은 조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만큼이 올랐다는 거지. 야,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이나 올랐어. 근데 원래 들고 있던 가격에서 보면 조금밖에 안 올라가든, 이런 현상을 연말 랠리라고 외국인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을까, 이게 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패대기 쳤다가 올릴 거냐, 아니면은 가만히 뒀다가 올릴 거냐. 자, 이제 종목별로 틀리다 이거예요. 이건 종목별로. 어쨌든 지금 현대차는 가만히 두고는 있어요. 가만히 두고는 있으니까 떨어졌다가 올리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뒀다가 올라가면은, 자, 요 중심선 부근하고 전고점 요거를 한번 넘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아입니다. 야, 기아 얘는 이제 전고점을 장중이라도 자꾸 이제 터치를 했어요. 2번이나 올렸어.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쭉 내려왔지만 지금 외국인이 잔뜩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요 자리. 그죠? 바로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이 매물대가 많아요. 보면 전체적으로, 그죠? 이 부분이 83,000원에서 86,000원 사이가 중간에 뿅 올라가기만 한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가면 뚝 떨어지고, 박스권 돌파해서 올라가면 떨어지고. 하지만 이 자리를 물량이 매집이 많이 돼 있고 물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 두터운 지지층을 갖다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지지층까지 또 내려오니까 오늘 반등 나오니까 또 기아는 많이도 올라요. 3%나 넘게 올라주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도 역시 쫙 들어왔어요. 기관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일에는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때렸다면 오늘은 또 전반적으로 또 지수를 올리는데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반등을 줬다. 그래서 기아도 일단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9만 원대를 향해서 지금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또 다음 주에 오늘 올렸으니까 내일은 또 내려야지 또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아는 지금 수급적인 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또 지지층들, 그리고 또 최근의 상승세, 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난번처럼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떨어졌다 하면은 오히려 기아는 반등이 세다. 이제 여러분들도 학습 효과가 있어서 기아가 엔벨롭에 오면은 반등이 좋네, 그걸 갖다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 연말에는 그나마 지금보다는 장이 좀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기아가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현대차보다도 기아가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이제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도 보시면 봐봐요. 어제 카카오가 또 메인이었어요. 그죠? 지수가 막 철철이 떨어졌다가 이제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카카오는 종가상 이 박스권을 안 깬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카카오하고 지금 현대차
뭐 삼성전자 약간 비슷한 이 바닥권 패턴인데, 자 보세요. 요 캔들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외국인이. 근데 요 캔들의 저점 부근, 시가 부근을 이렇게 안 깨고 있다가 다른 애들은 깨져서 이제 밑으로 이게 내려갔어요. 그죠? 근데 카카오는 낮게 시작하니까 결국은 끌어올려 가지고선 요 노란색 박스권 안으로 계속해서 딱 버티는 모습이 어제 나오는 거 보고 그랬어요. 카카오는 오늘 더 간다. 그랬더니 어때요? 진짜 더 가죠. 그러면서 뿅 하고선 오늘도 역시 카카오는 올라줬다. 즉 계속해서 요 지금 그려놓은 요 박스권 상단, 자, 이 박스권을 유지시켜주고 있고, 박스권 상단 부분에 요 지금 누가 왔어요? 60일선이 다 왔다. 이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카카오도 그렇고 그림이 어때요? 60일선을 기다리고 있는 그림이 비슷하죠? 자, 그렇게 해서 60일선, 60일선을 박스권 상단까지 지금 카카오도 내려와 주고 있고, 자, 이제 카카오도 이제 여기 13만 원대까지 해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으면 60일선이 내려와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60일선 위로 타게 되면 추세가 이제 또 다시 상방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을 카카오도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다. 추가적인 반등이 한번 기대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는 이제 60일선하고 20일선하고 골든 크로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역시 네이버도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40만 원대는 안 깨고 또 42만 원대는 돌파를 못 하고, 자, 요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지금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또 올라가고 있죠. 오늘은 또 양봉이에요. 어제는 음봉이지만, 자, 근데 그게 딱 지금 어디에 사이에 끼어 있어요? 60일선하고 20일선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그러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은 반등이 나오고 42만 원 저 윗꼬리 단 요 박스권 상단, 자, 여기를 한번 돌파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지금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수급인데, 전일에는 외국인 기관이 또 쌍끌이가 매도가 나왔어요. 팔았는데 그래서 이제 또 음봉으로 내렸지만 오늘은 또 외국인 기관에서 소량이나마 물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양봉으로 일단 버텨줍니다. 박스권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하루는 또 네이버가 세고 하루는 또 카카오가 세고, 이렇게 되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 조정권에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계속해서 박스권 유지하면서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 박스권에서 쌓이게 된다면 42만 원 돌파 시에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 42만 원이 어떤 가격대예요? 이렇게 크게 하락한 빵 하고선 하락했을 때에 이 거래량이 무지하게 터졌던 요 장대 음봉, 자,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빨리빨리 극복이 됩니까? 아니죠. 물린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일단 다 소화를 시켜줘야 돼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물량 다 소화시키고 42만 원을 돌파시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B금융이요. 자, KB금융도 어떻습니까? 자, 중심선까지 딱 내려오니까 반등이 나오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중심선이 그만큼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하면서 중요하다. KB금융도 60일선 지지하고 반등을 해주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이 있죠. 6만 원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갔다 거의 다 왔는데, 항상 전고점 근처에 오면은 바로 이렇게 빵 돌파하기는 힘들어요. 조정을 받고 중심선 이런 부분 등에서 조정을 받은 다음에 서서히 또 올리게 되면은 그때는 또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줄 것이다. 아직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멀고도 멀었어요. 멀고도 멀진 않았나? 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진짜 점점. 그래서 KB금융이 또 반등이 금융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KB금융 중심선 지지하는 모습이 일단 좋다. 자, 계속해서 반등, 외국인의 수급 현황을 한번 계속해서 주시를 하면서 봐야 되는데, 역시 외국인이 들어와 줬습니다. 외국인이 쭉 들어와 주면서 중심선 위에서 잘 버티면서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어제보다도 오늘은 또 반등이 더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해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자,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죠. KB금융하고 지금 비슷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48,000원 전고점 돌파요. 48,000원이 전고점인데, 자, 여기는 이제 고점까지 왔다가 다시 이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전저점 이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 이렇게 되면서 전저점 지지하면서 하나금융 지주도 다시 한번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에 이 수급이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외국인 쪽에서 나와요. 쭉 외국인 쪽에서 나오고 있다가 기관에서 이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관에서 조금씩 들어와 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요 올릴 때요, 10월 달에 쫙 올릴 때는 외국인 기관에서 쌍끌이 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 전고점 돌파 못하니까 자,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데, 항상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가게 되면 또 여기서 바로 돌파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반이에요. 바로 돌파할 수도 있고 조금 눌렸다가 다시 돌파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금융지주가 또 전고점 돌파 직전까지 갔다가 또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전저점 부근과 추세선을 지지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최근에 기관에서 요 하나금융지주는 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저점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 하나금융지주는요, 이평선이 지금 다 밀집돼 있어요. 완전히 21선, 61선, 121선 같이 장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이 다 모두 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평선의 지지 저항이 별로 안 셉니다. 이평선은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어야 61선, 121선, 21선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어야 떨어지면 반등이 쭉쭉쭉쭉 나오는 거고요. 이평선이 다 밀집돼 있으면은 이평선의 지지 저항은 없어요. 지금 없고, 주가의 전 저점이냐 또 전 고점이냐 또 추세가 또 박스권을 만들고 있느냐, 요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는 전 저점 지지하고 그 다음에 요 박스권, 이 박스권의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이때에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외국인 기관에 또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다시 한번 48,000원 전고점을 돌파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도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75만 원대 그 60일선은 이제 넘고 있는데, 이제 60일선 넘어서 잘 버티고 있으니까 지수가 찌질할 때도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삼성 SDI는 아직까지 2차 전지 부분이 강하긴 강하죠. 그러면서 계속 버텨주고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 드디어 이제 60일선하고 20일선하고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일보 직전이 왔다. 지금 이때였죠. 지난 9월 달에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어떻게 주가가 한번 폭락했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주고 60일선 위로 이제 바짝바짝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일선, 20일선에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가 나올 타이밍이 왔다. 이제는 주가가 그냥 여기 75만 원, 74만 원에서 버텨만 주도 60일선과 20일선이 다음 주에는 자연스럽게 골든 크로스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골든 크로스 나온 다음에 74만 원대 부근 지지해 준다면은 또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수급적인 면도 보면 역시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외국인의 이 매수세가 정말 외국인만 사네요. 기관하고 개인은 팔고, 그러다 보니 외국인이 쫙 받쳐주면서 주가의 반등을 이끌어주고 있다. 즉 뭐예요? 떨어지기만 하면은 외국인이 들어와서 끌어올려줘. 또 떨어지기만 하면은 외국인이 와서 끌어올려줘. 이런 모습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삼성 SDI도 골든 크로스 나오고 20일, 60일 골든 크로스, 그 다음에 76만 원대 요 직전 고점이었던 가격대를 돌파해 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전일에 이제 5만 원대가 깨져서 좀 걱정을 했어요. 이 박스권에 이제 5만 원 이 부분이 깨졌지만, 오늘 기관에서 외국인하고 기관 쌍끌이 매수, 특히 이제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현대건설은 기관에서 컨트롤하는 종목이라고 제가 이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이 5만 원대로 복귀를 하는 모습이 나와줬다. 그나마 오늘 지수가 반등 나오면서 현대건설도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데, 자, 중요한 것은요, 반등이 나올 때는 많이 오르고 또 반등이 안 나오고 좀 찌질할 때는 상대적으로 안 떨어지고 버티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셉니다. 나중에 좀 회복이 되면 더 많이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현대건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지수랑 비슷한 모양으로 움직여주고 있어서, 지난번처럼 8월달처럼 떨어졌다가 V자 반등 나오고 요런 현상이 지금은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현대건설은 일단은 이 박스권은 유지를 하는구나. 전체적인 박스권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난번 저점 부근까지 또 내려왔다가 살짝 깼지만 오늘 반등이 나와주면서 전체적인 박스권 안에서는 일단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49,000원대에 자, 이 부분을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 다시 5만 원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 52,000원 이 박스권은 상단을 넘어야 돼요. 여기죠. 요 상단 좀 넘어서 가야 되는데 지수가 다시 3,000포인트 넘었을 때 이걸 넘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의 수급 상황은 지난번에 V자가 나올 때는 연일 매수가 들어오고 또 올라갈 때는 기관에서 들어오고 내려갈 때는 외국인이 들어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패턴이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현대건설은 좀 일단 관망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있다가 요 박스권 상단을 딱 돌파하면 그때서부터 좀 집중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건설 일단은 다시 5만 원대로 복귀를 해서 다행이다. 박스권을 계속 유지시켜주면서 박스권을 돌파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 어제 박스권을 하단을 깨가지고 깼을 때 그랬어요. 자, 이거 깼는데 12만원 전저점 부근을 깼잖아요. 이제. 자, 깼는데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다시 12만원대를 복귀를 해주면은 요게 지금 뭐가 되느냐면 저점 라인을 깨는 중요한 지지 라인을 깨는 나쁜 애였다가 다시 복귀가 되면 얘가 갑자기 뭘로 변하냐면요. 깨는 지지로 변해요. 깨는 지지. 결국 살짝 깨가지고선 개미 털기를 하고 다시 한번 끌어올렸다. 이런 모양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깨는 지지가 원래 또 좋다 그랬어요. 이렇게 깼다가 올렸을 때에 개미들이 좀 털렸다면 여기서 LG전자는 다시 한번 또 반등이 지난번보다 오히려 더 세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때 수급이 들어왔는가 보니까 들어왔어요. 근래에 들어서는 제법 많이 들어왔습니다. 30만 주가 들어왔네요. 보통 한 5만 주, 10만 주 들어왔다 나왔다 했었는데 자, 오늘은 제법 많이 들어왔습니다. 30만 주가 기관에서 또 4만 5천 주. 자, 이렇게 해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다시 한번 12만 원대로 복귀를 시켜주는 모습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LG전자 다시 한번 바닥권 박스권, 자, 요거죠. 바닥권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래량 터진 윗골이 달린 요 캔들. 요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 이것만 넘어주면 됩니다. 이게 얼마예요? 12만 9천 원. 12만 9천 원 지난번에 한번 딱 왔었는데 어때요? 왔다가 쭉 떨어졌죠. 거래량 빵 터졌죠. 그리고선 일단 그 12만 원대 저점은 지지를 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복귀해서 올라갔을 때 깨는 지지가 나오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더 나올 수 있는데 이때 12만 9천 원을 한번 돌파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수가 마치 하루살이처럼 한 이틀 내렸다가 또 한 이틀 올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항상 계속해서 공포 심리를 가지고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루 이틀 떨어지면은 또 하루 이틀 또 반등이 나오면서 또 제자리를 갖다 놔요. 그런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부터 저점을 잡게 되면은 12월 달에는 또 연말 랠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때 또 대형주들 또 코스피 지수 자 이런 종목들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좀 어려운 종목들, 여러분들 갖고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좀 어려운 종목들, 또 상담받기를 원하는 종목들이 있으시면 위에 문자에 종목명하고 또 내용, 매수가 비중, 사연 이런 거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제가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주간 증시 일정표가 주말에 또 준비를 합니다. 또 다음 주에 따끈따끈한 이슈들을 또 모아서 또 이슈에 관련된 종목들까지 딱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증시 일정 계속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문자에 리포트라고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안내드리고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